자, 모네 이야기 두 번째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어떤 스승에 대한 가르침을 잘 받고 화가로서의 길을 걸었던 이 모네가 한 30대에 계속 그 길을 걸었겠죠. 30대 이후가 돼도 비참한 어떤 가난과 어떤 삶의 혹독한 비극적인 상황에 벗어나질 못하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겨울의 느낌의 까치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주 희망적이기보다는 좀 비극적이고 좀 슬픔 모습들이 막 보이죠. 이때 당시 모네는 결혼을 한 상태인데 그 까미유라는 아내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즐겁지만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또 진행해 볼게요. 일단 편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만해 작품 우리가 봤죠. 어느 정도 친분이 좀 갖게 된 이 만해가 동생에게 쓴 편지를 보면 결혼한 이유겠죠. 모네를 만났는데 완전히 거지가 됐다. 1000프랑이 꼭 필요한지 그 돈을 주면 그림을 무조건 원하는 10점을 골라 잡아도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 만 해도 돈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 500프랑, 자기 500프랑 이렇게 해서 10점을 사주면 모네에게도 그 도움이 되겠지만 나중에 꼭 100프랑씩 그 손해보지 않고 처분해 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와주자. 그리고 그가 이 일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네가 나는 무엇보다도 화가가 가난 때문에 그림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이런 편지를 보면 마네가 얘기했듯이 모네가 얼마나 극심한 경제고에 우리가 힘들어 있는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실은 이 비극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도 나와 있듯이 가난 때문에 아내가 결국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 과정에서도 아들 장이 아프게 되는데 누구나 어린 나이에는 감기도 걸리고 좀 아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치료할 돈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치료를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네는 이 내가 그린 미술 작품이 이런 현실에 아무도가 쓸모가 없다는 것이 너무나 슬펐다.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경제를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비극적이고 절망스러운 모습에 자살을 시도하지만 그러지도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되게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는 행복할까? 우리 영상 보면서 아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학창 시절부터 나는 아빠에게 유독 무심했다. 나 왔어. 딸, 학교는 다닐만 하니? 아빠가 어렵게 말 꺼낸 걸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채 했고 어색하게만 대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지금? 자, 먹자. 아빠는 무조건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니까. 나 늦었다. 갈게. 아, 왜? 더 먹고 가지. 당연히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빠는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다. 그 흔한 취미도 개인 옷장도 없었다. 아빠도 멋진 양복을 입고 싶고 친구들과 이곳저곳 놀러 다니고 싶고 남들처럼 좋은 휴대폰도 쓰고 싶었을 텐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먹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다 나한테 양보하며 살았던 바보 같은 사람. 미안해요. 사랑해요, 우리 아빠.
좀 써 이제. 야, 너 이거 걱정 마. 싸게 샀어. 아빠의 행복은 사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은 아니었을까? 아빠는 너만 행복하면 된다. 물론 광고를 보고 어떤 그림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처럼 당시 모네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컸지만 현실적으로 되게 비극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명한 예술가, 무명이라는 예술가가 겪어야 될 고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기가 자신 있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무명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20대에 만들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되게 큰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이번에도 아들이 태어났지만 먹을 것도 없고 그 먹을 것이 없어서 엄마가 전전긍긍하는 모습 때문에 되게 가슴 저미고 가슴이 터진다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틈만 나면 이번에는 와이프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밖에 들러 나가서 워낙 밖에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많은 그림들을 그렸던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작품도 보시면 아주 유명한 작품이에요.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르장테우의 양귀비 들판이라는 이번호의 작품인데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그림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갑자기 그림이 아까보다는 완전히 사뭇 다르게 되게 비극적이고 더 슬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기엔 되게 비극적이고 슬픈 그림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유는 결국에는 그 가난과 병마 때문에 아이의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너무 그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결혼 때 그 만들었던 그 어떤 예물이죠. 예물을 전당포에 맡겼는데 죽기 전에 그걸 찾아서 다시 목에 걸어주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그걸 돈이 없어서 찾아주지 못하고 아내는 죽게 됩니다. 이게 아내의 그 까뮤의 임종을 그린 모습인데 그림만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수 있겠지만 당시에 서서히 죽어가는 아내 옆에서 화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내가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 그림을 보면서 그 꽤 오랜 시간 아내의 곁에 그 아내를 지켰던 모네의 마음을 우리가 익히 볼 수가 있겠죠. Mrs. Lee, I believe you have some words to say about the dearly departed. I'm not going to sing praises for my late husband. Not today. Neither am I going to talk about how good he was. Enough people have done that here. Instead, I want to talk about some things that will make some of you feel a bit uncomfortable. First off, I want to talk about what happened in bed. Ever had difficulty starting your car engine in the morning? Well, that's exactly what David's snoring sounded like. But wait, snoring wasn't everything. There was also this rear-end wind action going on as well. Some nights, it would be so forceful, it would wake him up. What was that? He would ask. Oh, it's the dog, I would say. Go back to sleep, dear. Oh, you might find this all very funny, but towards the end of his life, when his illness was
At its worst, these sounds indicated to me that my David was still alive. And what I wouldn't give just to hear those sounds again before I sleep. In the end, it's these small things that you remember, the little imperfections that make them perfect for you. So to my beautiful children, I hope one day you too find yourselves life partners who are as beautifully imperfect as your father was to me. 자, 결점이 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되게 결점을 없애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죠. 그리고 결점이 없는 사람들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결국에는 결점이라는 것이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모네가 아내가 죽고 되게 가난했지만 갑자기 가난을 벗게 되는, 가난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너무 비참한 삶에서 이렇게 허덕이다가 어느 날 문득 아내가 죽고 절망에 빠져 있는데 스승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진정 사랑하지 않으면 너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깨닫게 되면서 지금 그냥 건조더미예요. 화가는 항상 아름답고 예쁜 걸 그리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름답지 않은 이런 광경들을 반복해서 그립니다. 반복해서 그린다는 건 화장기 어리고 예쁘게 가꿔져 있는 나만, 그러니까 가꿔져 있는 모습만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모습을 다 예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죠. 화가라면 내가 그리는 대상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대에 놓여 있을 때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시때때 변하고 있는 모든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진정한 어떤 사랑이다, 아름다움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당시 평론가들은 악몽 같다, 비극적이다, 장렬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뱉었죠. 자, 이런 것처럼 이런 남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반복해서 그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거치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가 진정한 아름다움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그림을 그리는 태도를 갖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그림 가격을 한번 볼까요? 이때도 되게 비쌌죠. 그 그림 한 점의 가격이 안 돼가지고 결국엔 아내를 죽게 하고 되게 힘든 삶을 살았지만, 이때 당시는 그림 한 점이 12,000프랑, 그리고 2년 동안 10만 프랑, 약 우리 돈으로 1억, 그리고 화단에 되게 유력한 유력자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면의 깊숙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만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모네 이야기와 함께 만나볼게요.